자,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엑스포의 세계로 날아가 봅니다. 렛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원의 백혜림 대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지난번 발명에 이어서 엑스포와 도시 변화 그리고 도시 혁신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엑스포가 우리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의 이해와 상상을 돕기 위해서 네. 다른 엑스포 개최지들은 어땠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엑스포가 사실 뭐 단순한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도 남는 게 많은데 도시의 모습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예가 거의 매번 등장했던 파리 에펠탑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엑스포 상징물로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이걸 보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이제 끌어모으는 어떠한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단 엑스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인 규모로 치러지는 많은 메가 이벤트들, 네.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경우 똑같이 이제 뭐 대형 경기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체육 시설들은 대회 종료 이후에 아무래도 용도가 스포츠라는 이제 제한적인 용도이다 보니 제대로 된 활용처를 찾지 못하기도 하고 나라별로 네.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관련 시설은 사실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도시 유휴 공간이나 이런 공원 그리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랜드마크 상징물 네. 그리고 동시에 교통 인프라도 포함되는 많은 기반 시설들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엑스포가 끝나도 그대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한 번 또 살펴보면 네.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별 경기마다 초점이 좀 모이는데 사실 이 경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는 엑스포 대비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엑스포는 개최지 자체가 부각되는 면이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어느 도시에서 개최되냐.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관람객들도 직접 현장에 찾아와야 엑스포의 진수라고 하죠. 그 현장의 그런 축제 분위기와 여러 문화, 이런 발명품, 신기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 도시 홍보의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남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산 넘고 물 넘어서 네. 물 건너서 고생해서 찾아야 하는 엑스포를 그 해당 도시 이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언제든 편안하게 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 도시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우리 뭐 하물며 부산에서 어떤 경기, 야구 경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인기 네. 있는 경기다, 축구 경기다, 손흥민다. 너무 가기 쉽지 않죠. 힘들죠. 표를 구하는 것도 너무 맞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집에서 TV 중계 지켜보는 거는 그냥 보면 되지만 네. 실제로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엑스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개최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다 그렇지. 보니까 지역민들의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시즌권을 팔기도 하고요. 밤 늦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야간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엑스포를 좀 폭넓게 즐길 수 있으니까 또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엑스포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지난 엑스포 역사에서 그 선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어느 도시로 가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1939년 뉴욕 엑스포 소개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TV, 자동차, 에어컨 뭐 다양하게 현대 문명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첨단 물물의 전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네. 오늘날 지금 세계 도시인 뉴욕에 기반이 된 도시 인프라가 또 조성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엑스포를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뉴욕 동부 퀸즈에 네.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해요. 오. 이곳이. 그런데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네. 1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긴 했죠. 220만 달러를 투입해서 주변 경관을 바꾸고 내부 교통망도 더 연결하고 이제 고속도로까지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공간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엑스포가 끝난 뒤에 이 공간에는 센트럴파크 다음으로 큰 공원입니다. 그렇구나. 플러싱 메도 코로나 파크가 자리하게 네. 되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이 뉴욕 도시 대개조의 한 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같은 뉴욕 얘기입니다. 64년에 또 개최되었었는데 맨해튼 인근에 원래는 국내 전용 공항인 라과디아 공항이 있었는데 네. 이 공항이 이제 비행기나 제트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면서 네. 메인 터미널을 완공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JFK 국제공항과 함께 뉴욕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각광받게 되는 그런 또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와. 네네. 사실 부산에서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맞습니다. 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엑스포와의 시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뉴욕에 이어서 엑스포를 통해 변화된 도시 어디입니까? 이번엔 호주로 한번 호주.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80년대 브리즈번인데요. 네. 브리즈번 도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브리즈번은 뭐 해양, 레저, 축제, 서핑, 뭐 바다와 이제 도시가 어우러진 그런 유명한 관광 도시로 저희가 알고 있죠. 네. 호주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1988년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주 정부에서 이 엑스포를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오.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활용했죠? 당시에는 사실 브리즈번이 지금만큼 이렇게 유명한 글로벌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역 도시에서 지금처럼 글로벌 도시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요. 당시에 비교적 개발이 안 되었던 나쿠 지역이었는데요. 네. 남쪽 강변에 사우스뱅크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엑스포 부지로 선정해서 도시 개조를 추진하게 되죠. 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곳에 원래 거주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의 네. 이주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겠네.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 비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조직위원회들은 적절히 대안을 찾아가면서 엑스포장 건설을 완료하게 되고요. 이후 6개월 엑스포 개최하면서 1,8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고요. 지역민들 역시도 개최되기 시작하자 그 열기가 정말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러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네. 정작 중요한 변화는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찾아왔다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네. 물론 이 사우스뱅크 지역이 엑스포 부지 선정되면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곳이 브리즈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엑스포 부지를 매각해서 네. 고급 호텔이나 무역센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마지막에 지역민들의 참여가 뜨거웠다고 했는데 그렇죠. 엑스포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축제 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가 이러한 축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민 공청회까지 열게 되고 네. 그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급 호텔이나 무역센터에서 엑스포 부지 절반을 네. 인공 해변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사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이제 카페나 각종 판매점, 상권들을 조성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벤트를 활용하기도 하면서 그런 관광, 레저, 이벤트 이런 이미지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엑스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공간을 희망했고 달성하게 된 거죠. 제대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내에서도 변방, 벽지의 이미지가 강했던 아주 소도시였던 브리즈번이 이걸 기점으로 관광 레저에 대한 기반을 닫고 대단하네요. 세계적인 도시로 네. 떠오르게 된 거죠. 이렇게 세계 박람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메가 이벤트 개최 효과에 대해서 네. 외환내빈 아니냐, 네, 네. 겁만 번지르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엑스포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브리즈번의 사례도 그렇고 도시 자체를 재구성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런데 브리즈번 사례도 거의 25년 전 네. 얘기니까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엑스포의 효과가 여전한지 네네. 궁금합니다. 최근 사례 여전합니다. 없습니까? 여전합니다. 오, 그러면 조금 일단 10년, 12년 전인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저 2010년 중국. 네.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했었죠. 중국이. 12년 전이네요. 12년 전. 네네. 무려 7,300만 명이 방문을 한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의 이런 방문객을 보유한 엑스포였습니다. 상하이 엑스포도 뭐 앞선 브리즈번이랑 크게 다른 트랙을 가진 않았어요. 낙후 지역이었던 황포 강변 지역, 황하강이라고도 하죠. 네. 엑스포 부지로 선정해서 도시 대개조를 추진하기로 선포합니다. 원래 이 일대는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식으로 중공업 공장과 발전소 등들이 많은 약간 공장지구랄까요? 연기 날리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엑스포를 계기로 역시 황골 탈퇴를 시도하게 되죠. 그렇군요. 공장들을 다 이전시킵니다. 오. 주거, 업무, 관광 기능을 통합한 수변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엑스포라는 이런 큰 명분 아래에 네. 지하철 노선 5개 신설하고 공항터미널 추가합니다. 와. 그러면서 황포강을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도 개통하죠. 이야, 이거 네. 대단한데요? 상정벽계라고 하죠. 네. 황포강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와. 거기에 이제 택지 개발도 추진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해 도시 전반 기반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열렸던 2020년 두바이 엑스포도 잠깐 짚어보면요. 네. 두바이 엑스포에서도 이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알막툼 국제공항 건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탄력을 좀 더하게 되죠. 경제 위기로 사실 뭐 개항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엑스포로 이제 관람객을 맞이할 만큼 이제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네. 엑스포 유치와 이제 신공항을 연계한 그런 전략 우리도 좀 충분히 참조할 만도 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 일대 자체가 경제지구로 이제 지역이 되면서 지금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엑스포 유치와 연계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아까 언급하셨던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그렇죠. 개최될 이제 부지인 북항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재개발 그런 대형 사업들이 좀 가속도가 붙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상 도시나 비행기보다 빠른 이제 뭐 도심 초고속 열차 이런 어반 루프라거나 네. 이런 미래형 사업들도 추진 검토가 되기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부산이 엑스포에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런 문화, 관광, 교통 너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바로 엑스포가 아닐까 다시 한번 또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도시 대개조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부산으로서도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 동남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겠죠. 국가 균형 발전, 미래 비전 차원에서도 2030 월드 엑스포 정말 총력을 다해 부산에 유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죠. 자, 지금까지 레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